인생도, 경영도 단순 명료한 원리 원칙이 좋다. 우리는 사물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은 단순하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단순한 것들의 조합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여러 사물의 모습들을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본래의 모습, 즉 진리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단순 명료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7살에 창업했을 때 경영의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 고민의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원리원칙이었다. 즉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극히 단순 명료한 원리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과욕을 부리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등 경영도 어린 시절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규범,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규범을 좇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인생도 경영도 같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실천하며 그 원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잘못됨 없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단순 명료한 생각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후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경영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 생각은 나를 훗날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결단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일이나 가정, 직장이나 결혼 등 다양한 경우에 우리는 예외 없이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판단의 집적이자 결단의 연속이다. 즉, 그러한 판단이 계속된 결과가 현재의 인생이며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 판단이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원리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침이 없는 선택은 지도 없이 떠나는 항해와 같으며 철학이 없는 행동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철학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자신의 인생관, 윤리관 혹은 이념이나 도덕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한 것이 소위 삶의 기준이 되며 방황할 때 되돌아봐야 할 원점이 되는 것이다. 원리 원칙에 입각한 철학을 확실히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두고 인생에서도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 철학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자신을 규제하고 속박하는 것이기도 하며 고통이 따르는 경우도 많다. 또 때로는 손해를 보며 걷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원리 원칙에 따르는 삶이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이 될 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은 가시밭길이더라도 모름지기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요령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삶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확고한 철학에 근거한 행동의 결과는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반드시 이익이 되어 돌아오며 크게 길을 잘못 드는 일도 없다. 손해를 보면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삶의 방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주는 분수령이다.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최상의 생각이라면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 자신만을 위해 손익계산을 하는 사리사욕이 섞인 탁한 소망은 강렬하게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질 수야 있겠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자 필사적으로 원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 소망이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또 영원히 지속된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2년이나 3년이라는 짧은 단위로는 결과를 보기 힘들다. 그러나 20년이나 30년이라는 긴 단위로 놓고 보면 인과의 계산 수치는 정확하다. 나 역시 사업을 시작하고 4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그 모습을 30년이나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의 한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걸맞은 결과를 각각의 인생에서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실하게 선행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불우하게 지내는 일이 없으며 게으르고 수완만 좋게 살아온 사람이 영원히 영화를 누리는 일도 없다. 물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요행이나 권세로 잘 지낸다거나 선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일시적인 불운에 맞닥뜨려 곤란에 빠지는 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역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바로잡아지며 결국에는 각자의 언동과 삶의 방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원인과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등호의 관계이다. 단기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부르며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부른다. 이렇듯 인과의 이치는 정확하게 합치된다. 이타의 마음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남에게 선을 베푼다는 자비의 마음이자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뜻한다.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뜻이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또는 나처럼 기업인이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중에 빠뜨려서는 안 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타라는 말에 왠지 무언가 대단한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아내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등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들도 모두 이타의 행위이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친구를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 소박하고 사소한 이타의 행위가 나아가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이타로 이어진다. 인간은 원래부터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마음에 보다 깊고 맑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자신을 가득 채우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이타심으로 가득 채웠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노력이 타인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경영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라는 배려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